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상임위 활동이 시작될 텐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법사위가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작업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좀 힘을 받고 있는 게 내란 특별재판부잖아요. 관련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에다가 영장까지도 이 재판부에서 전담하는 법관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건데 법원행정처에서 이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뭐 당연한 우려를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침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판사 심판을 선수가 누구를 심판으로 한다는 그 구성을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게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반 다른 사법부에서 이제 재판받는 사람들이랑도 안 맞고 당연히 기존의 사법 체계를 갖다가 깡그리 이제 무시하고 이 사법 체계에 엄청난 대혼란을 야기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특별재판부라는 게 만들어진 역사가 없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과거의 반민특위 그렇게 그 재판부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말 가도기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상급 분립돼가지고 사법 체계가 명백하게 서 있는데 지금 헌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검찰 개혁한다 치고 그냥 검찰청을 해체시키는 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 조직법부터 먼저 개정해서 결국은 검찰이 이제 기소 공소 분리하겠다 뭐 그런 뭐 자기네들 나름 계획을 가지고 안을 갖고 주시면 엄격하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헌법 위반 상황이 되겠죠. 헌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걸로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 판사도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에서 제대로 된 인사로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으면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번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기각되는 어떤 그걸 갖다 빌미를 삼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이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 그렇지 않아도 수사기관 이것도 국회에서 결정을 했지만은 자신들이 또 더 강한 뭐 또 특검법이다 더 센 특검법이다 해가지고 이거 일방적으로 또 특검 수사기간 또 늘리고 기간 연장하겠다. 수사 뭐 인력도 대축도 그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대혼란으로 만들어가는 이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언제까지 뭐 그대로 국민들이 그냥 인내하고 있을 건지 그 인내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당연히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거는 좀 아니 우선 그걸 추진하려고 앞세우는 사람이 그 뭐 전현희 뭐 의원 같은 경우인데 그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들이 자신들이 배운 그 법학 지식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마 법학도 못 배운 사람이라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엉뚱한 얘기하고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배우고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감히 하는 걸 보면 저 나치 시대 때 히틀러 시대 때 그 앞장섰던 그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구 악용하는 도구로 지금 동원되는 것이다. 법률가라면 도저히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특별재판부를 해서 그 재판부의 구성을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뭐 어쩌고 저쩌고 추천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의 심판을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수한 사회 계급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특수한 사람들만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거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특수한 계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위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검찰청 폐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법무총장의 임명권은. 그러니까 그런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
안건 중에 검찰총장이 그 임명이 들어가는데 그 네. 검찰총장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수사의 일환으로서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청구가 누가 하냐? 검사가 합니다. 네. 아예 헌법에 검사가 청구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수사권을 뺏어버리면은 검사 수사권을 뺏어는 위헌입니다. 그런 거를 마구제비로 지금 하면서 뭐 기소와 검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너무 상식에 반하고 저 법리에서 저 명백히 아주 어긋나는 네. 이런 행태들을 지금 저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고 딱 하나 아닙니까? 의석이 많다는 거.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그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고 뭐 심지어는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때까지 다 완결 짓겠다고 뭐 이렇게 하고 네. 있고. 계속 정광석화 이런 말 쓰잖아요. 예. 뭐 내란 특별재판부도 그렇고 그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그 여권 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문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검찰 오적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나타내고 이러니까 대통령실이 보기에도 이건 좀 과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안 해보셨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 모멸감과 망신을 딴 사람한테서 탄 게 아니고 바로 자신의 지휘권에 있는 그런 동부지검 현직 검사장이 예. 그런 흔히 말하는 검찰 오적이라는 걸 발악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람들, 특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인 봉옥수석부터 해가지고 쭉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본인이 장관 가기도 전에 그럼요. 임명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검찰 오적이라고 이렇게 현직 동부지검장이 민식 지금 뭐 치안 뭐 이런 사범들의 뭐 수사 이런 건 다 제껴놓고 모든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동부지검장의 그 지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실을 통해 가지고 이거 분명히 징계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오직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토론을 한번 해보자. 예. 필요하다면 자기가 사회를 직접 볼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이 일방 주도의 그런 법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식으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야당은 아예 뭐 표시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 이거는 지금 저항, 이걸 지금 떠나서 지금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현직 동부지검장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그냥, 민행배 지금 검찰개혁 TF 위원장이 뭐 장관을 갖다가 나가도 한참 나왔다 그러고, 그래도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래도 민주당 자기 친정집의 5선 의원이에요. 네. 지금 재선 의원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자신이 뭐 검찰개혁에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사법체계를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마디로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 필요성 이런 건 다 공감을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속도나 방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졸속부실이고 예. 그냥 검찰이 뭐 그동안에 뭐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또 이제 믿고 적개심이 있고 하니까 없애자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문제가 있어서 없애겠다고 한다면 국회는 왜 그냥 둬요? 국회는 뭐 문제가 한둘이에요 지금? 그럼 국회부터 없애야지. 문제 있어서 없앨 것 같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한다면 정치 개혁을 왜 안 합니까? 예. 국회의원 개혁은 왜 안 하고? 뭐 그러면서 자신들의 더럽혀져 있는 그런 것들은 대들보는 보지도 않고 예. 그 나 있는 티눈에 나온 그것만 트입 잡아서 뭘 없애겠다. 없애고 뜯어고치고 해서 그거를 성과로 내세우겠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공수처의 경우에 봤듯이 졸속부실하게 되고 막 뒤죽박죽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뻔합니다. 이번에도 좀 그럴 우려가 있다. 그건 좀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게 지금 사법책이라는 것이 네. 그냥 검찰청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다 이 복잡계처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드러내서 없앤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까지 막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지금 그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가장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밑에 둘 거냐인 것 같아요. 그거 하고요. 예. 보안수사권이죠. 보안수사권. 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문정 검사가 이제 뭐 필요 없다고 했다가 현직 검사들한테 반발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법무부로 올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나머지 좀 강성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행정안전부 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당장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그냥 이게 행안부로 결정된 거다. 거의 뭐 쐐기를 박아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이제 정부 난방으로 네. 너무 지금 현재 집권당인 그대 170석을 보유한 그런 집권당이 또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대통령하고 이게 뭐 검찰개혁을 그런 검찰개혁의 주체가 지금 당인지 새로 선출된 그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예. 정부인지 네. 국민들 어느 누구도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 국수본 그리고 별도의 공수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지금 이제 새롭게 기소 뭐 이렇게 공소 분리하면서 만드는 수사기능 그 자체를 갖다가 경찰 그러니까 행안부 조직에 둔다면은 당연히 이제 수사의 오남용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은 그걸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자신들이 이제 지금 이제 경찰로 지금 이 수사가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경찰 조직이 자기네들이 장악돼 있는 마당이니까 앞으로 모든 뭐 이런 불합리한 수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갖고 놀겠다는 그런 뭐 의지 그 네.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최근에 보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 두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 수사는 공권력의 가장 예리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부터 차단돼서 독립적인 공정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검찰청의 경우가 법무부에 소속됐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별개의 조직으로 별도의 원리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논해야 되는데 뭐 행안부 이게 무슨 뭐 애들 그 뭡니까 이게 꼬 맞추기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안부가 아닌 게 낫냐 법무부가 낫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로 가는 것은 참 저급하고 그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성 또 재판 그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완비해서 일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행안부를 결정했다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법에 입법 사항인데. 박지원 의원은 뭐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틀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안 맞는 얘기죠. 그게 네.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는 얘기를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입법으로서 결정돼야 되는데 그게 그 입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토달지 마라 이런 거 아닐까요? 결정이 되어 가고 있으니 반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여튼 뭡니까 그 권력에 줄 서서 예. 뭔가 이게 아첨 또는 무리들이 있는데 아주 꼴 보기 싫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지난주에 두 분이 방송을 하셨던 것 같고 이후에 첫 당직 인선도 있었고. 완전히 우리 예견이 틀렸죠. 아 그때 다 김문수 대표를 좀 예상하셨구나. 네. 틀리신 두 분이신데 지금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뭐 예상과 다르게 그래도 뭐 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이라던가 이런 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전환길 씨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놓고 이제 당에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환길 씨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면은 뭐 본인이 뭐 무조건 양보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에게 공천 부탁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정치를 아무리 우습게 보고 공당인 국민의힘이 자신이 그냥 그렇게 뭐 강성 지지층의 그런 뭐 시청률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론은 자신한테 많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벌써 청탁을 지금 현재 네. 공천에 관한 청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접촉을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 그걸 만천하에 공개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장동혁 지금 현재 당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부터 앞으로 공당 합리적 보수의 가치에 근본 기본을 두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등에 갖고 있는 이런 유튜버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또 공천에 개입한다 그러면은 그럼 건진법사랑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친구들이 또 다시 국민의힘을 갖다가 합리적 제1 보수 야당으로서 재편되고 국민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신뢰를 확보해서 좋은 성적표를 확보해야 다음에 정권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진대. 만일 이번 당에서 말 변화와 자정 노력 그런 이런 핵심 변화를 갖다 제대로 뭐 판단하지 못하면요. 내년 지방선거 져버리고 나면은 쉽게 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작년 총선 참패해버렸죠. 예. 네. 올해 뭐 대통령 권력 넘어가 있죠. 내년 지방정부 권력마저도 손에 넘어가 버립시오. 그 어떤 근간 기본 바탕을 가지고 다음에 2040년 대선 때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사람 이런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맞다면 누가 공천 얘기를 했는지를 좀 밝히고 이런 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돼요. 사실이 아니라면은 뭔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당원이니까 뭐 조치를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함께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들어온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석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접견이 거부된 걸 공개하면서 계속 자기가 접견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어떻습니까? 당 지도부에 이런 인물이 뭐 하나쯤 있어도 괜찮나요? 아니면 많이 부담이 될까요? 아니요. 지도부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다 그런 줄 알고 있겠죠. 그 뭐 이미지로 그렇게 아예 이미지업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고 본인도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겠지만 당에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당이 풍지박산 나고 지금 뭐 다시 재기가 가능할지 이럴 정도로 지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당대회까지 치렀는데 컨벤션 효과는 없고 더 여론조사는 떨어졌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더 떨어져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서 한 자리 숫자나 뭐 10%대 초반에서 이게 머물게 되면 네. 내년 지방선거 하나만 합니다. 어디서 되겠습니까? 뭐 대구, 경북도 뭐 그렇게 될까요, 그게? 그런데 지금 그 전환길 씨라는 분이 나와서 아니 뭐 자기가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지금 언론이나 뭐나 할 때는 이 사람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공천 문제까지 막 얘기하고 자기한테 와서 공천 뭐 청탁하는 사람까지 있다, 뭐 몰려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 네. 국민의힘 전체가 아유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도 한심하게 생각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두 분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장 대표가 네. 딱 선을 그어야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공천의 문제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는 뭐 합리적으로 될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당대표가 누구라고 해서 공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그 전환길 씨가 자기한테 와서 줄 서고 뭐 청탁하고 뭐 어쩌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으로
뭐 공천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몰상식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만 봐서도 정당의 지금 어떤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또는 그 규범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마구잡이로 떠드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속풀이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